자,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 그룹 이상의 평균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아노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그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Analysis 할 때 AN, Over 할 때 O, 그리고 Variance 할 때 VA를 따서 이렇게 아노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을 처음 듣는 분들은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중심치 그리고 이제 산포 모양인데요. 바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 특성 중에서 바로 이제 산포를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산 분석하면 분산을 분석하는 거니까 산포를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비교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분산 분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그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이제 실험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실험 조건을 50도, 그리고 100도, 150, 200도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반응인자의 평균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각 처리 온도별로 실험을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여러 번의 이제 반복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 번의 이제 반복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반복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산포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비교하는 네 가지의 온도별로 반응인자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거기 가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규모 가설이 어떻게 되냐면 각 그룹, 즉 뮤1, 뮤2, 뮤3, 뮤4가 4개 그룹의 평균을 의미한다면 그 4개 그룹의 평균이 모두 다 같다, 이게 규모 가설이 되겠고, 대립 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50도인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50도로 세팅을 해서 모두 5번의 반복 실험을 한 경우 10.1부터 10.6까지 5개의 관측치가 얻었습니다. 이 5개의 관측치의 평균이 10이 나왔고, 그리고 이 5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분산값을 구해봤더니 0.02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0.0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의 일종의 실험 오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평균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비교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에는 각 그룹별로 분산값이 다 구해져 있습니다. 자, 이 분산값들은 해당되는 조건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도일 때는 0.02가 얻어졌고, 100도일 때는 0.03, 그리고 150도일 때는 0.03, 200도일 때는 0.06, 이렇게 열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했을 때 생기는 산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대략 0.02부터 0.06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건을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 실험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산포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온도라고 하는 인자가 진짜 반응인자에 영향을 준다면 조건을 바꾸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산포의 크기보다 조건을 바꿨을 때 산포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50도, 100도, 150도, 200도일 때 그 관측치들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50도일 때는 평균이 10.0이 나오고, 100도일 때는 10.2, 그리고 150도일 때는 11.1, 그리고 200도일 때는 15.1이 얻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4개의 평균값들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되는데요. 그 아래쪽에 구해진 그 S제곱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값이 바로 그 4개의 평균값들에 대한 분산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분산값이 지금 5.7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했을 때 생기는 산포의 크기가 0.03인데 반해서 조건을 바꿨을 때 생기는 산포의 크기가
5.7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5.7이라는 산포의 크기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훨씬 더 산포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처리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분산의 그 온도 차이에 따른 분산이 동일한 온도 조건 하에서 생기는 분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P값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서 얻어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봤는데 그 사례를 좀 더 일반화한 것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팩터, 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트리트먼트, 어떤 처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처리 조건에 따른 관측치들이 있을 때 그 관측치들의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형태로 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식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어떤 형태의 식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바로 뭐냐면 분산을 구하는 형태의 식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측치가 있으면 그 관측치를 평균으로 빼고 제곱을 취한 다음에 더하는 형태의 식이 바로 이제 분산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 다 그러한 형태의 분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식의 가운데 쪽에 있는 식을 먼저 보시면 yij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관측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yi 바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그룹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되는 관측치를 해당되는 그룹의 평균으로 빼서 제곱을 취해서 됐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얻어진 관측치들의 우리가 일종의 산포를 구하는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취해서 더하는 형태의 식을 우리가 보통은 sum of square, 그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은 뭐냐면 yi 바 마이너스 y 더블 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yi 바라고 하는 것은 각 그룹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y 더블 바는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룹들 간의 어떤 산포의 크기를 구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될 텐데요. 이 두 번째에 있는 그룹 내의 산포를 구한 것, 그룹 내의 산포를 구한 것을 우리가 SSLR라고 부르고 그룹 간의 산포를 구한 것을 우리가 SST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SS토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전체 산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SSLR와 SSTreat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SSLR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포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일종의 실험의 오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SSLR 이걸 우리가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SSTreat라는 것은 처리 조건이라고 하는 앞에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될 텐데요. 그 온도 조건을 바꿨을 때 생기는 산포의 크기다. 그래서 이것을 SSTreat라고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수원인, 이상원인에 의한 산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에도 마치 SPC와 마찬가지로 이 산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연원인에 의한 산포하고 그리고 이 특수원인의 산포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분산 분석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뒤쪽에서 나오는 많은 형태의 수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분산 분석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P값을 알고 싶은데요.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앞 단계에서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 분석에서 이 검정 통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F라고 하는 문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 F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분모 쪽에는 SSLR가 오고 분자 쪽에는 SSTreat가 옵니다. 근데 그 SS 값을 각각 DF로 나누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식에서 SS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식과 비교해 볼 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자유도가 빠져 있죠. 그래서 그 SS라고 하는 그 형태의 식을 분산의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형태의 자유도를 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자유도를 구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 강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실제 식을 보면서 값을 얻어내야 될 때는 이 자유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뭐 엑셀이든 뭐 점프든 미니탭이든 이런 통계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자유도가 자연스럽게 계산돼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을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이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검정 통계를 보면 분모 쪽에는 SSLR을 자유도로 나눴고 분자 쪽에는 S3를 역시 자유도로 나눴습니다. 이 SS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그 민스퀘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는 평균 제곱합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분모에는 에라의 민스퀘어, 그 분자에는 트리트의 민스퀘어가 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모 쪽에 있는 것이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우연원인에 의한 산포고 분자 쪽에 있는 값이 처리 조건을 달리했을 때 생기는 그 평균들의 차이로 인한 산포의 크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조건이 정말 반응자에 영향을 줬다라면 바로 처리 조건에 따른 산포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모 쪽에 있는 값보다는 분자 쪽에 있는 값이 커져야지만 이 F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F라고 하는 검정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P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검정 통계량은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분포는 두 가지 자유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F 분포가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전형적인 F 분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정 통계는 F라고 하는 것이 이 F 분포의 X축에 오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F값에 의해서 오른쪽 면적, 즉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른쪽 면적이 바로 P값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쪽에 있는 검정통계 F의 분자 쪽에 있는 값이 커지게 되면 F값이 커지게 되는 건데 이 F값이 커진다는 것은 실험 오차에 비해서 처리 조건에 따른 값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평균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F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P값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P값 면적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보통 유의수 알파를 대개는 5%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P값이 5%보다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F값이 그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서 적어도 하나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그 하나의 테이블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 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 표라고 하는 것을 꼭 분산 분석뿐만 아니라 실험 계획법이라든가 또는 회귀 분석 같은 일반적인 그 선형 모델링, 리니어 모델링 쪽에 있는 결과물을 분석할 때는 이 분산 분석표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표의 구조를 보시면 그 첫 번째 열에는 이제 소스라고 해가지고 그 처리 조건과 그리고 오차 그리고 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곱합에 해당하는 SS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자유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민스퀘어 그리고 F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테이블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F값 오른쪽에 바로 이제 P값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값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분산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 계획법 또는 회귀 분석 같은 분석을 했다라면 이런 분산 분석 표라고 하는 것을 꼭 레포트 안에다가 삽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었냐면 1925년에 그 바로 이제 아레 피셔에 의해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레 피셔가 그 실험 계획법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사실 통계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아레 피셔가 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로뎀스텟 농업연구소라는 곳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험 계획법에 관련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Statistical Method for Research Workers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이제 챕터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챕터의 맨 아래쪽에 바로 이 분산 분석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런 그 책을 만들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일한 그 피셔가 일한 농업연구소에서 농작물에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작물을 키우면 좋은가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에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한 100년 전 가까이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분산 분석은 가장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원 분산 분석, one way ANOVA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way는 다른 영어식 표현으로는 factor 또는 dimension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one way라고 하는 것은 one factor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험을 하는데 팩터가 하나인 것이 one way가 되겠고, 만약에 팩터가 두 개가 되면 two way, 팩터가 세 개가 되면 three w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 개념들이 바로 일원 분산 분석을 설명한 개념인데요. 이 일원 분산 분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설이 비교하는 K개의 그룹이 있을 때 그 K개의 그룹들 간의 평균이 모두 다 같다. 이게 규모 가설이 되겠고, 대립 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평균은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을 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자 그림이라든가 또는 닷 플랫 이런 그래프들을 쓰게 됩니다. 또는 인터벌 플랫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P값을 통해서 실제 그 실험인자가 반응인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실험인자가 반응인자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실험 조건에 따른 평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인자의 유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 모형의 적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그 선행 모형에서는 그 잔차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잔차의 평균이 0이어야 된다든가, 또는 정기분포를 만족해야 된다거나, 또는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분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등분산에 대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다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바로 일반적인 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한번 점프 내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앞에서 배운 분산 분석을 토대로 그 점프 내에서 이 분산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는 H-rate이라는 데이터인데요. 모두 3개 컬럼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 맨 마지막 컬럼에 있는 H-rate이 반응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실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에 있는 패턴은 사실 분석에는 꼭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각 그 실험 조건별로 4번씩의 반복 실험을 했는데, 그 반복 실험을 할 때 사실은 랜덤하게 반복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메뉴에 보시면 그 Analyze가 있고, Analyze의 Fit Y by X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 Fit Y by X는 점프 내에서는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도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Fit Y by X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Fit Y by X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화 상자의 Y 리스판스에다가는 반응 인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expect에다가는 실험 인자인 파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 OK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는 각 실험 조건에서 점들이 표시된 그 점도표가 되는데요. 이 점도표 대신에 사실 비교를 할 때 가장 적당한 그래프는 상자 그림이죠. 그런데 상자 그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모두 그 5가지 통계량이 필요한데요. 그 5가지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값, 그리고 Q1, Q3,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각 실험 조건별로 데이터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5가지 통계량을 구해가지고 상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상자 그림이 조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점을 직접 찍는 이런 점도표를 그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민 그리고 아노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민스 아노바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석 결과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P값입니다. 여기 있는 이 P값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니 P값이 유일순 알파 5%보다 훨씬 작습니다. P값이 작게 되면 그 규모가설을 기약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분석에서의 규모가설이 비교하는 모든 그룹의 평균이 다 같다. 그게 규모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평균은 다르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그룹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값을 사용했는데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여기는 이 분산분석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분석표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열에는 source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열에는 자유도, 그리고 그 다음 열에는 제곱합, 서머스퀘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열에는 민스퀘어, 그 평균 제곱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F 레이시오, 그리고 그 옆에 P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FB라고 하는 이 검정 통계나 F값을 F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 에러텀에 있는 민스퀘어 분의 그 파워에 대한 민스퀘어, 즉 333.7분의 22,290.1을 하게 되면 66.7971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는 이 값을 통해서 F값이 구해지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민스퀘어는 그 옆에 있는 SS값을 그 옆에 있는 자유도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 F값이 클수록 우리가 P값이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F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F값을 구성하는 분모에 그 민스퀘어 에러가 들어왔다는데 민스퀘어 에러 값이 지금 337인데요. 이거는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했을 때 나오는 값들의 산포, 즉 분산값이 337.7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포가 발생하는데 그 산포의 크기가 333.7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그 위쪽에 있는 파워에 대한 민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워라는 조건, 즉 4가지 조건을 변동을 했을 때 그 평균값의 산포가 22,290.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평균값을 바꿨을 때 생기는 산포의 크기가 조건을 바꾸지 않았을 때 생기는 산포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바꿨더니 뭔가 값이 많이 변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F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파워라고 하는 실험 인자의 조건별로 평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는 means for one-way ANOVA라고 하는 것은 각 그 그룹별로 5개씩의 데이터가 있고 그 5개 데이터의 평균값, 그리고 표준 오차, 그리고 평균값에 대한 신뢰 구간 하한값과 그러니까 상한값이 출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의 최종적인 그 결과는 적어도 하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적어도 하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4개 그룹의 평균이 다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정말 딱 하나만 평균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4개 그룹 평균이 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4가지 그룹들을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multiple comparisons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다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비교를 하기 위한 점프의 메뉴는 그 위쪽에 있는 one way analysis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mpare mean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compare means에 보면 여러 개의 메뉴가 있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개의 메뉴 중에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all pairs 투키 HSD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투키는 바로 이제 상자 그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잔 투키인데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 새로운 추가되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먼저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여기 있는 이 원을 선택을 해볼 텐데요. 이 원은 첫 번째 파워 그룹에 해당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택하면 이 원의 색깔이 빨간색이 되는데요. 다른 쪽 그룹에 해당하는 원들은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룹과 나머지 세 개 그룹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의 평균, 두 번째 그룹의 원을 제가 선택을 해볼 텐데, 자, 두 번째 원을 택하니까 역시 다른 그룹의 원하고도 색깔이 다르죠. 자, 세 번째 그룹의 원을 선택을 해보면 역시 색깔이 다르고, 네 번째 그룹도 원을 선택했더니 역시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 개 그룹별로 평균값 차이가 다 있다. 즉 평균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그래프 말고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민스 컴패리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스 컴패리슨스에 보시면 여러 개의 결과물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Connecting Letters Repor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그 분석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네 개의 수준별로 A, B, C, D라고 하는 네 개의 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한 거냐면 네 개의 그룹이 서로 다른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네 개의 그룹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별이 됐다, 구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평균값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데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Order Difference Repor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네 개의 처리 그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 그 네 가지 조건들을 두 개씩 짝을 묶으면 모두 4 콤비네이션 1을 해가지고 6가지의 조합이 생기죠. 그 6가지 조합들을 두 그릇씩, 즉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이게 P값이 나오는데 두 개의 조건별로 평균을 비교했을 때 그 평균값 차이에 대한 P값이 모두 다 5%보다 작습니다. 즉 비교하는 모든 그룹들 간에 평균값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